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위가 좀 많이 가셔서 여러분 좀 지낼만 하신가요? 근데 코로나가 또 점점 더 확진자도 늘고 있고 심해져서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개학해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 하는 친구들도 많죠. 네. 여기 들어오시는, 참석하시는 분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함께 네, 파닉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세미나 끝나고 또 마지막에 Q&A로 질문에 답도 좀 하고요. 오늘 재밌게 세미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퓨처에서 파닉스 교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스마트 파닉스도 있고 또 EFL 파닉스도 있지만 또 단연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스쿨 파닉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기 돼서 영어 좀 이제 시작해 볼까 하는 친구들, 뭐 7세, 8세, 9세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어를 좀 시작하는 친구들이 스쿨 파닉스를 배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세미나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스쿨 파닉스의 장점 그리고 파닉스에서 좀 가르칠 때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유용한 팁들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조금 한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저희 한번 세미나 시작해 볼까요? 제가 파닉스 세미나는 정말 많이 했었고, 제가, 엊그저께 대학원 졸업하면서 또 파닉스로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을 해서, 나름 파닉스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들도 네.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나 참석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이미 몇 번 뵀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제 소개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세미나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를 공유를 하면서 할 거고요. 네,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여기 스태프분들이 정리해서 채팅 받는 사람을 모든 참석자로 변경해 주세요 하셨는데 그거 제가 해야 되죠? 해주시나요? 네. 네, 그러면 네, 참석해 주신 분들과 함께 제가 화면 공유해서 네, 저희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함께 스크랩파닉스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좀 유익한 시간 가져볼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퓨처에서도 이미 저희가 파닉스 시리즈가 여러 권 있고요. 또 기존에 뭐 나와 있는 시중에 아주 많은 파닉스 교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파닉스 교재 뭐가 제일 좋나요?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파닉스 교재가 구성이나 뭐 내용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 이 퓨처에서 스마트 파닉스는 정말 파닉스의 고전 중에 고전이고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작년에는 저희 이제 스마트 파닉스가 브랜드 정말 대한민국 브랜드상도 받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정말 독보적으로 파닉스 교재 중에서는 최고의 파닉스인데 스마트 파닉스와 대적할 만큼 또 좋은 파닉스 교재가 저는 스쿨 파닉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스쿨 파닉스가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또 파닉스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팁들도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 소개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고요. 제가 쓴 책들도 이렇게 요즘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과 파닉스 지도의 필요성을 아주 간단하게 정말 한 2분 컷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해 볼 텐데 학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면서 파닉스 꼭 배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또는 여기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 책 읽기만 시키면 아이들이 한글을 저절로 떼듯이 영어도 파닉스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은 이제 파닉스라는 것을 저는
꼭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고 네,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단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소리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너무 쉽지만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네, cave. 맞아요. cave라고 읽어야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앞에 cave, 앞에 크 대신에 스만 붙이면 save가 되죠. ave, save. Very good. 자, 이거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네, 스 대신에 w를 넣어서 wave라고 읽으면 돼요. cave, save, wave.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ave라는 라임만 알면 cave, save, wave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파닉스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아이들이 have라고 읽는 것이 사실은 규칙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have라고 읽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have라고 읽게 됩니다. cave, save, wave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왜 have가 아니고 have라고 읽어요? 라고 분명히 똑똑한 아이들은 질문을 할 텐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long vowel 규칙을 우리가 원래는 이제 단모음을 배운 다음에 단어 뒤에 이가 붙었을 때 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은 자기 알파벳 소리로 읽어줘. 알파벳 이름 소리로 읽어줘 라고 해서 원래 can이 마지막에 이제 매직 이가 붙었을 때는 can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는 예외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love, have, gone, come, some 같은 경우에는 love라고 읽지 않고 have라고 읽지 않고 gone이라고 읽지 않고 come, some 이렇게 읽지 않고 love, have, gone, come, some 이라고 읽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한글은 사실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아주 과학적인 글인데 영어는 참 안타깝게도 예외가 너무 많은 좀 불규칙성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예외야. 특히나 이건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우리가 불규칙적인 이런 발음을 사실은 sight word로 배우게 되는데요. 영어는 좀 규칙에 어긋나는 예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또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엄마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예외가 많으면 그냥 통문자로 단어 다 외우지 굳이 파닉스를 배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파닉스 학습의 필요성, 영어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좀 꽤 많아요. 파닉스 규칙에서나 뭐 문법에서나 사실은 영어는 참 예외가 많은 그런 사실은 우리나라 글에 비하면 사실 참 비과학적인 언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닉스를 꼭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 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영어 단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파닉스 규칙, 파닉스 룰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제 세미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이 답을 정확하게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혹시 채팅창에 답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한 70에서 80%, 막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딱 몇 퍼센트다라고 정확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70에서 80% 정도는 파닉스 규칙으로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평균 잡아 한 75%라고 제가 대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75%면 뭐 20, 30%나 50%까지만 돼도 사실은 굳이 파닉스를 안 가르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75%면 사실은 꽤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70에서 80%. 그러면 우리가 파닉스 룰을 가르쳤을 때, 파닉스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의 읽기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읽기 독립이 이루어져야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닉스를 꼭 가르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파닉스 꼭 가르쳐야 하나요? 우리 커리큘럼에 파닉스 필요한가요? 라는 어떤 상담을 받으시거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그 수많은 시중에 정말 파닉스 교재가 제가 뭐 파닉스 논문을 쓴다거나 지금 뭐 책도 쓴 게 있는데 파닉스 관련해서 책도 쓴 게 있는데 그런 책들을 쓰면서 정말 시중에 너무 많은 파닉스 교재 와 이리 많은 파닉스 교재가 다 팔리는가? 싶을 정도의 너무 많은 파닉스 교재가 있는데요. 참 우리 이 피처에서 나오는 이 스마트 파닉스 그리고 스크립 파닉스는 그 많은 파닉스 교재를
모두 제치고 단연코 넘버 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 파닉스는 정말 뭐 베스트셀러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중에 고전이고 최고의 교재지만 그거와 대적할 만큼 좋은 교재가 스쿨 파닉스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파닉스와 스쿨 파닉스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에서 저는 스쿨 파닉스가 또 나름 정말 매력이 있고 좋은 교재, 스마트 파닉스와 충분히 대적할 만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큰아들이 우선 뭐 큰아들이 더 좋냐 작은 아들이 더 좋냐 거의 이제 그런 내 자식 중에 큰아들이 더 예뻐요, 작은 아들이 더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은 마음인데요. 사실은 그러면 부모 마음은 뭐 큰아들 둘째들 다 예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의 각각의 그 장점과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스마트 파닉스가 좋냐고 물어보면 스마트 파닉스가 너무 좋다고 대답을 하고 스쿨 파닉스가 좋냐고 물으면 스쿨 파닉스가 너무 좋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 파닉스와 스마트 파닉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으로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또는 나의 아이, 뭐 엄마표를 하신다면 내 아이 또는 그 상담을 하시는 공부방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계신다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스마트 파닉스 그리고 스쿨 파닉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스쿨 파닉스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스쿨 파닉스의 차별성 첫 번째, 우선 시중에 많은 파닉스 교재가 5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쿨 파닉스는 4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5권과 4권의 차이는 사실은 되게 어마해요. 우선은 어린 연령으로 봤을 때는 5권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사실 2권까지는 되게 재밌게 하고요. 3권이 가면 고비거든요. 근데 3권이 특히나 이제 5권 구성에서 3권으로 돼 있을 때는 롱바운, 매직 2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3권을 갔기 때문에 이미 1권, 2권을 해서 분량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친 면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롱바울 자체가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3권에 가면 애들이 이제 파닉스에 지치고 재미가 없어져요.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잘 이해도 못하고 애들이 대답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3권을 하고 나면 4권, 5권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벅차요. 그래서 5권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 4권 구성의 장점은 1권, 2권 하고 3권이 힘든데 3권을 겨우 끝냈다? 4권만 하면 돼. 이게 4권, 5권 2개가 남았어라. 하나만 더 끝내면 돼. 그리고 사실은 4권 같은 경우는 너무 힘을 주고 우리가 이중 모음은 너무 규칙에 딱 떨어지지 않고 예외가 많은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규칙을 배운다기보다는 단어에 노출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4권은 사실 가볍게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3권만 끝나면 4권만 이제 가볍게 넘어가면 정리가 되는데 5권 구성은 3권까지 겨우 힘을 내서 막 끝냈는데 아직까지 2권이 남아있어. 이러면 사실 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4권 구성이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쿨 파닉스는 또 안에 뭐 일러도 너무너무 정말 재밌고 아이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포맷도 좋고 안에 구성 디자인도 너무너무 좋고 여러 가지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게 잘 되어 있지만 4권 구성이라는 것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좀 파닉스를 조금 더 쉽고 가볍고 빨리 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큰 연령의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빨리빨리 영어를 빨리 배워서 읽기 독립을 시켜야 하는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5권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 때 4권으로 빨리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권의 구성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스마트 파닉스는 5권으로 돼 있는데 스쿨 파닉스는 4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권의 내용이 4권에 다 들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요. 다 들어가 있죠. 차별점은 뭐냐면 알파벳 1권은 우리가 알파벳 사운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1권은 스마트 파닉스랑 똑같고요. 2권도 숏 바울, 단모음을 배우는 거라서 스마트 파닉스나 시중에 5권으로 된 교재 구성하고 똑같아요. 1권, 2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권, 2권은 똑같고요. 3권이
장모음, long vowel하고 double letter consonants, 이중 자음이 같이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 스마트 파닉스의 3권, 4권이 사실은 요 스쿨 파닉스의 3권, 한 권으로 압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는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double letter consonants, 이중 자음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너무 힘 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빨리 이중 자음은 배울 수가 있고, 롱 바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데, 굳이 교재로 너무 힘을 빼기보다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주면 좋아서 이 스마트 파닉스의 3권, 4권이 우리 스쿨 파닉스의 3권, 한 권으로 압축돼 있다는 것은 정말 잘 구성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권은 스마트 파닉스의 5권에 있는 이중 모음이 그대로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별점은 3권, 4권, 스마트 파닉스나 시중의 다른 5권으로 구성된 파닉스 교재의 3권, 4권이 3권 하나로 압축돼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요. 제가 그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는 이미 또 제 세미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복습 겸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가 글자는 우리가 이제 파닉스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cat 이렇게 소리를 계속 들었단 말이죠. 책을 엄마가 읽어줄 때나 주변에서 막 영어 소리를 글자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소리부터 듣게 되기 때문에 cat이라는 소리를 막 들었는데, cat이라는 소리가 크크크, 에에에, 트트트 이 세 개의 소리로 구성이 돼 있는데, 크크크라는 소리가 글자 C, 알파벳 C로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파닉스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소리에 크크크 소리가 있고 글자 A, B, C 그 다음에 G까지 글자가 있는데, 영어는 26개의 글자, 알파벳 글자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글자는 26개 알파벳인데요. 그 중에서 자음은 21개예요. 그리고 모음은 A, E, I, O, U 5개밖에 없어요. 21개의 자음과 5개의 모음 글자, 총 26개의 알파벳 글자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영어의 기본 글자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소리, 아까 말씀드린 크크크, 에에에, 트트트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영어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매칭이 딱딱딱 돼요. 기역에 아가 붙으면 가라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소리가 절대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A라는 알파벳은 무려 7개 이상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에에에 소리가 났다가, 에 소리도 났다가, A 소리도 났다가, 그래서 7개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영어는 소리와 글자의 관계가 1대1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파닉스를 배우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글자는 21개의 자음과 5개의 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리는 자음은요 24개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음은 20개의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글자 수는 21개인데 소리 수는 24개예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꽤 1대1로 매칭이 돼서 소리만 알면 글자로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음은 5개의 글자밖에 없는데요. 소리는 무려 20개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5개의 글자를 이렇게 막 조합을 해가지고 막 20개의 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만큼 모음은 불규칙적이고 배우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음은 배우기가 어렵지 않고 모음은 배우기가 어려워요. 자, 그것이 사실 우리 스마트 파닉스의 이 구조에 나타나 있어요. 자, 1번은 알파벳을 배우는 거여서 21개의 자음 소리, 5개의 모음 소리를 다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2권, 3권, 4권을 보세요. short vowels, 모음 배우는 거죠. 3권도 long vowels, 모음 배우는 거예요. 4권도 double letter vowels, 이중 모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닉스 교재의 구성이 2권, 3권, 4권, 3권의 일부분만 double letter consonants, 자음이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구성은 사실은 모음을 배우는 거예요. 1번에서 알파벳 사운드를 배우고 나면 자음은 거의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음은 소리와 글자의 관계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음은 5개의 글자로 20개의 소리를 나타내야 되니까 모음이 어렵죠. 우리도 모음이 사실 어려워요. 어른도 사실은 불규칙적으로 된 모음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음이 배우기 어려우니까 파닉스 교재의 구성도 2권, 3권, 4권이 다 모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모음 배우는 거 어려워하겠구나. 가르치는 엄마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음을 잘 가르쳐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2권, 3권, 4권에서 가르치는 모음의 핵심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2권에서 뭘 핵심으로 가르쳐야 되지? 3권에서는 뭘 핵심으로 가르쳐야 되지? 4권에서 뭘 핵심으로 가르쳐야 되지? 핵심을 딱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그거의 포인트를 딱딱 잡아서 아이들에게 배우기 어려운 모음을 잘 전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냥 교재만 따라서 가다 보면 선생님들도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2권, 3권, 4권 모음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권에서의 double letter consonants, 이중 자음에서는 뭐가 제일 핵심인지 그 핵심만 딱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핵심을 알고 딱 요점을 집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아이들도 배우는 게 재밌고 어렵지 않게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교재만 따라가면서 이거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쳐요. 교재가 4권, 5권 길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모음의 핵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모음을 가르치는 건데 사실은 영어에서 이 파닉스에서 이 2권이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모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장모음도 알 수 있고 나중에는 이중모음도 알 수가 있어요. 단모음만 제대로 알고 블렌딩만 할 수 있으면 소리를 이렇게 결합하는 걸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블렌딩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파닉스에서 거의 50%는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단모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벳 26개의 글자 중에서 21개는 자음이에요. 그리고 모음은 5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5개의 모음 소리를 배우는 것, 그 5개의 모음 소리, 대표 소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2권에서 해야 할 일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word family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은 워드 패밀리가 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워드 패밀리로 다 유닛이 구성이 돼 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워드 패밀리가 뭔지 알겠어 하실 텐데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알파벳 글자의 소리, 대표 소리를 에라고 2권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돼요. 2권에서 1번 알파벳 A의 소리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끝소리가 붙어서 엔딩으로 글자 소리가 붙어서 ed, app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앞에 beginning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sad, dead, bad, mad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유닛이 구성이 돼 있는데 ed를 알고 아이들이 bad를 알면 sad, dead, mad 이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add라는 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라임으로 라임이 같은데 앞에 beginning 사운드나 beginning 글자가 다른 것들을 묶어 놓은 것을 word family라고 하고요. A의 word family는 이렇게 add, app, egg, and at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E 소리를 우리가 라고 단모음 2권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의 word family는 add, egg, and, at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I는 E라는 대표 소리로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 word family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의 교재의 구성은 다 word family로 묶여 있어서 아이들이 이그만 읽을 수 있으면 big, wig, fig, dig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word family로 구성이 돼 있고 알파벳 O의 대표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의 word family 그리고 U는 우리가 힘을 빼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의 워드 패밀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권에서 우리가 단모음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A, E, I, O, U 알파벳의 모음 글자 5개의 대표 소리를 배우면서 워드 패밀리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이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단모음을 가르치는 스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텝대로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라임을 아이들이 익히게 되죠. A의 대표 소리 에를 배우고요. T는 1권에서 우리가 이미 알파벳 음가를 배웠기 때문에 T는 아이들이 트트트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트트 이렇게 해서 at를 2개를 묶는 소리를 묶어서 하는 소리와 t라는 소리가 묶여서 at라고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blend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와 t를 묶어서 blending해서 at 처음에는 라임을 배우게 되고요. 이 라임 앞에 어떤 비기닝 소리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at 앞에 bet도 읽을 수 있고 cat도 읽을 수가 있고 hat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mat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at만 알고 있으면 cat, bat, mat, hat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단모음 배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자, 2권에서 단모음을 가르칠 때 핵심은 아이들이 at를 소리를 듣고 읽을 수 있으면 사실은 쓸 수도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글자 구성이 CVC, 자음, 모음, 자음 아주 간단한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쓰는 것까지 도와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쓰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또는 연령이 어린 친구들 아직 쓰기 어려워해요. 그런 아이들은 굳이 쓰기 안 하셔도 되고 교재에 있는 거 따라 쓰기 해도 좋지만 약간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연령이 높은 친구들이라면 교과서에 트레이스 따라 쓴다거나 보고 쓰는 거 말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만 듣고 글자를 쓸 수 있게 단모음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트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책도 보지 않고 칠판에 글자도 보지 않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소리 에를 들으면 알파벳 A를 쓰고 트라고 불러주면 T를 쓰고 자, 그 앞에 우리 아이들아 크크크 어떻게 쓸까? 이러면 아이들이 크는 C가 크 소리가 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C를 쓸 수 있겠죠. 스스로 CAT, cat라는 소리를 듣고 CAT를 쓰면 mat, bat, hat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at 이미 썼고 크 대신에 b 바꿔주면 되고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스텝 3에서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소리를 쓴다.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아이들. 그래서 쓰는 것에 자신감이 붙은 아이들은 나중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요 단계를 빼먹은 아이들은 나중에 읽는 것은 잘하는데 쓰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 CBC 구조의 단모음 구조가 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만든 자료예요. 선생님들도 PPT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거 보여주고 같이 읽어볼까? 그렇게 읽죠. 요 뒤에 T가 붙었어요. 자, 읽어볼까? 오, 너무 잘했어. 자, 그런데 앞에 왔다? C가 왔어. C는 무슨 소리 나지? 크크크 소리 나. cat. 자, 처음에는 소리를 쪼갰다가 쪼갰다가 아이들이 cat 이렇게 소리를 블렌딩 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냥 cat이라고 읽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cat 이렇게 소리를 블렌딩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권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cat은 고양이야? 뜻도 한번 살짝 알려주세요. 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선생님, 단어를 cat을 고양이 이렇게 어휘도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휘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이 cat가 고양이라는 거구나. 네, 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t가 이렇게 다시 at를 보여주시고요. at. but at b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at는 이렇게 우리가 박쥐도 배트라고 하는데 방망이도 배트라고 해 라고 해서 어휘도 좀 같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at. 그런데 앞에 m가 왔어. mat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까는 깔개를 매트라고 해. 자, 이번에는 at 같이 읽어보는 거야, 아이들아. at. 그 앞에 뭐가 왔지? 맞아, s는 스 소리가 났어. set은 앉았다라는 뜻이네. 뭐 sit의 과거형이야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앉았다. 자, 이번에는 at 앞에 뭐가 왔지? 맞아, hat은 우리가 쓰는 모자를 말하는 거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2권 단모음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과 정리를 해주시면, 자, 2권에서의 핵심은 맞아요. 단모음, 모음 5글자의 대표 소리 A, E, I, O, U가 이, 소리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엔딩 사운드가 붙어서 라임을 이루게 되는데 그 라임을 배우고 그 앞에 비기닝 사운드를 갖다 붙여서 블렌딩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꼭 쓸 수 있게 아이들이 소리만 듣고 쓸 수 있게 훈련이 되면 훨씬 더 나중에 아이들이 영어에 공부를 하는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CBC 단어를 워드 패밀리로 배웠기 때문에 hat, mat, set, cat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듣고 쓸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이 아이들의 훗날 그 영어 공부하는데 엄청 그 바탕이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파닉스 3권, 우리 스쿨 파닉스 3권에서 장모음을 가르치는데 파닉스를 가르칠 때 장모음이 사실은 가장 고비예요. 장모음, 왜냐면 규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규칙을 배우지 않고 워드 패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ave, save, cave에 보면 다 ave인데 그거를 ave라는 그냥 단어 그 라임을 외워서 ave 하고 한 다음에 앞에 ave, save, ave, cave 이렇게 save, save 이렇게 해서 배우는 아이들은 사실은 규칙을 모르고 그렇게 워드 패밀리로 묶어서 배운 아이들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나중에 문장 안에 어떤 책 안에 문장 안에 그 롱바울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아이들이 잘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규칙,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규칙 가르치는 방법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만의 노하우. 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그 롱바울, 매직 1을 가르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규칙을 인지를 한 아이들은 나중에 그 개별 롱바울이 들어가 있는 개별 단어를 문장 안에서 읽기가 어렵지 않은데 규칙을 배우지 않고 워드 패밀리로 묶어서 교재에서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그 한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규칙을 꼭 인지를 시켜주면서 단모음과 장모음의 차이가 연습이 돼야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매주기의 규칙은 뭐 여기 선생님들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제 그 워딩을 따라서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전달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제 워딩을 따라 해보세요. 자, 단어 끝에 이가 있어. 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이 모음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 그래서 얘들아 A는 우리가 에라고 배웠지. 그런데 매직 E가 단어 끝에 있으면 A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낸다? 그것이 매직이의 규칙이야. 자, 그러면 이 모음이 I일 때는 원래 우리가 I를 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매직이가 단어 끝에 있어. 그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그 모음 I가 있을 때는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 I 이렇게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K 보지 마시고 우리 can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면 can 이렇게 can이라고 있는데 can 다음에 magic e가 붙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can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끝에 magic e가 있으니까. magic e 앞에 자음 and 앞에 있는 모음, 이 모음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니까 우리 앞에서는 A를 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름 소리 A라고 내야 되니까 A은 개인, 매직이는 매직만 부리고 소리를 안 내.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can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고 이미 여러분 이제 그 규칙을 잘 아실 텐데 tape이 되고 pet이 Pete. 왜냐면 magic이 앞에 T라는 자음 앞에 있는 모음, 이 모음은 자기 이름 소리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알파벳 이름이 E니까 Pete 이렇게 되겠죠. Pet, Pete. 그리고 fin, fine, not, note, cut, cute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아이들하고 잘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여러분이 핵심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자, we are vowels. 우리는 모음이야. 우리 영어에서 모음은 몇 개가 있다고 했지? 맞아, 5개. 모음은 5개밖에 없어. 그 모음 5개 얘기해볼까? A, E, I, O, U. 맞아, 우리가 이거 2권에서 배웠어. 자, A는 에 소리가 나고, E는 에 소리가 나고, I는 이 소리가 났어. O는 소리가 나고, U는 소리가 났지. 이,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도 해리포터처럼 매직 마술을 부릴 수가 있다. 자, 우리에게도 매직 파워가 생겼어. 자, 매직 파워가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사실 수업을 직접 면대면으로 하시면 요 매직 이 원드라는 것을 한번 매직 봉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이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매직 이 원드가 있어서 해리포터처럼 매직 뾰로롱 파워를 부릴 수가 있어. 우리 모음에게 매직 파워를 한번 부려볼까?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요. 자, 우리 A는 우리 2권에서는 소리가 났는데 매직 파워 여러분 자 매직 파워를 부려볼게. 매직이 원드 매직 파워 뾰로롱 하고 부리면 A가 소리가 나지 않고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로 변신한다. A 이렇게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A가 원래는 소리가 났는데 매직 파워 뾰로롱 했을 때 A 소리가 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2권에서 우리가 이라고 애들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매직 파워 뾰로롱 하고 매직이가 A에게 마술을 부렸어. 그러면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 나거든. M가 aim가 된단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aim 앞에 s가 붙었을 때는 aim, same, t가 붙었을 때는 aim, tame가 되는데 이 규칙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tame을 문장에서 봤을 때, 책을 읽을 때 문장에서 봤을 때 tame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단어 끝에 매직 이가 왔고 그 앞에 자음 앞에 있는 이 모음은 a 소리가 나니까 aim, tame라고 읽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same, tame 뭐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tame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문장 안에서는. 교재서는 묶어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의 외우잖아요. save, cave, wave 이렇게 외우는데 거의 외우다시피 그 파닉스 교재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save가
문장 안에 있을 때 save를 못 읽어요. 근데 이 규칙을 알고 save를 읽을 규칙을 아는 아이들은 그 save를 이렇게 물론 나중에 이제 눈에 많이 읽으면 저절로 save라고 코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 이제 막 파닉스를 배워서 읽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가 노출이 많이 돼서 눈에 읽어서 바로 세이브라고 코딩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 규칙을 알면 단어 끝에 이가 있어. 그 앞에 자음 앞에 모음이 있네. 그 모음으로 내가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읽기가 많이 노출이 되면 읽기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런데 파닉스를 배웠는데 내가 문장 안에서 글자를 못 읽겠어. 책 읽기로 넘어갔는데 리딩으로 넘어갔는데 코딩이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이 나 영어 못하나 봐. 영어 재미없네. 파닉스 배웠는데도 왜 애들이 코딩이 안 될까요? 왜 책 읽기가 안 될까요? 학부모님이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가? 엄마들은 자책을 하게 되고. 이 규칙을 꼭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 요것도 우리가 2권에서 N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매직이 파워 뾰로롱! 매직이가 모음에게 매직 파워를 부렸어. 자,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모음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 에인. 원래 N 소리가 났던 게 N라고 읽게 되는구나. 자, 이권에서 이렇게 배웠죠. 지금 제가 단모음과 장모음의 차이를 아이들이 딱 배울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웠는데 magic 이 power 뾰로롱 eight at가 eight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모음 A가 magic power, A가 에 소리, 단모음 소리가 났던 게 magic 이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소리가 나면서 eight, aim, ape 이렇게 변하는 거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요. magic E가 모음 E에게도 magic 파워를 부리면 원래 magic E가 단모음에서는 에 소리가 났는데 magic 파워 뾰로롱 하면 이 자기 이름 소리가 나고요. 자, I는 모음에서 단모음에서 이 소리가 났는데 magic 파워 뾰로롱 하면 I,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로 변신. I. 자, 그리고 이 O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O가 애들이 발음을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O의 정확한 단모음 소리는 O도 아니에요. O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 O 아니고요. 아도 아니고요. 아와 O의 약간 중간 발음으로 입에 힘을 더 주고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on the table이 아니에요. on the table. 우리가 octopus라고 하나요? 아니죠. octopus라고 하죠. octopus. 우리가 ostrich라고 안 하죠. ostrich. 아까 아와 하고 오의 중간 발음으로 입에 텐션을 줘서 소리가 나는 게 오의 단모음 소리거든요. 그래서 on, ostrich, octopus 이렇게 돼요. 자, 이 오가 단모음에서는 소리가 나다가 magic power 뾰로롱 하게 되면 아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 오로 변하게 돼요. 오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 오가 단모음에서도 오 소리가 나면 뒤에 장모음에서도 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와 오가 잘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정확한 이 단모음 알파벳 오의 단모음 소리와 장모음 소리도 알려주시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자, 그리고 U는 단모음에서는 소리가 나는데요. 매직 파워 뾰로롱 하면 U,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 U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주의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U, 자기 이름 소리 U를 나는데 가끔은 U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U, 모음 U의 단모음 소리는 하나인데 장모음 소리는 두 개. 자기 이름 소리 U를 낼 때도 있지만 우 소리가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닉스
률이 아니라 룰이죠. 루. 여기서는 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직의 파워 뾰로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면, 규칙을 알려주시고 나면 아이들과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어요. 케이프라는 단어를 봤는데 아이들이 캡은 읽을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모음 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크, 캡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캡 이렇게 케이프가 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항상 단어 끝에 이가 있는지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단어 끝에 magic 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다른 모음이 나오면 이 규칙은 적용이 안 돼요. magic 이를 발견했는데 그 앞에 자음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애들이 자음이라는 단어 자음이라는 용어를 아나요? 자, 앞에서 단모음을 가르치실 때 A, E, I, O, U는 모음이고 나머지는 자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영어를 가르칠 때 100% 영어 수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도 해보고 많은 논문 결과도 보고 했을 때 사실은 영어의 유창성을 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시면 좋지만 이렇게 파닉스 규칙을 배운다거나 문법 규칙을 배울 때는 자기 모국어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것의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음 모음을 물론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원어민 선생님 한글을 모르니까 나 vowels, consonants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굳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는 그냥 자음 모음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자,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모음, 이 모음은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네. 애가 아니라 A 자기 이름 소리를 내니까 에이프 케이프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것도 단어 끝에 매직 이 발견,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모음, 이 모음은 이름 소리를 낸다.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 이 알파벳 이름이 뭐지? I, 브아이트, 바이트 이렇게 돼야겠죠? 자, 매직이 발견, 단어 끝에서 매직이 발견했어.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모음, 이 모음은 매직이 파워 뾰로롱. 그래서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 노트가 되는 거죠. 자, 매직이 발견, 매직이 앞에 자음 앞에 있는 모음, 자기 이름 소리 내지. 이름이 뭐지? 이름? tube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 규칙을 알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면 3권에 있는 magic 이 롱 바울 규칙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자음과 모음의 차이, 단모음과 롱 바울, 장모음의 차이를 알면 읽기, 우리 파닉스의 거의 한 70%, 80%를 끝냈다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요것만 끝내주시면 돼요. 요것만 정확하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는 예외가 있다. 그 예외 단어들은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love, have, some, come, gone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은 발음의 편리성, have보다 have가 더 편하죠. love보다는 love가 더 편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면서 발음하기 편하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게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sight words에서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자, long vowel도 다 word family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교재들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long vowel을 word family로 묶어서 아이들 외우게 가르치시지 말고 반드시 규칙을 알려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롱 바울 A의 word family, I의 word family, O의 word family, U의 word family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색깔이 칠해진 거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색깔이 칠해진 거는 뒤에 있는 magic E를 뺐을 때 tap, tap, 단모음으로도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tap, 테이프, 둘 다 탭은 이렇게 치는 거고 테이프는 테이프죠. 이렇게 단모음과 장모음이 둘 다 의미가 있는 존재하는 단어들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 보시면 웨이브는 단어가 있지만 뒤에 매주기를 빼면 wave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컬러링 돼 있는 부분은 단모음과 장모음 둘 다 존재하는 단어, 뒤에 매주기를 뺐을 때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쿨 파닉스 우리가 3권에서 롱 바울 매직 E까지 끝냈으면 이제 파닉스 거의 다 끝냈다. 80% 끝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4권은 앞에서도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이중 모음을 정확한 규칙에 다 모두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규칙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시키실 게 없어요. 얼만큼 이 단어들을 많이 노출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은 그냥 가볍게 단어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아이들 읽기 안에서 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요거는 아이들에게 알려줄 내용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 이중모음의 종류가 3개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파닉스에 좀 더 전문가 과정을 배우시게 되면 vowel digraphs가 있고 vowel diphthongs가 있고 R controlled vowels가 요 3개의 이중모음이 사실 우리 이제 파닉스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이들이 아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엄마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중모음의 종류가 3개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vowel digraphs 같은 경우는 긴 소리가 나는데 입에 그 조음점이 바뀌지 않아요. 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vowel digraphs라고 하고요. vowel diphthongs는 우리가 아우, 우 이렇게 해서 입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왠지 우 해서 2개의 소리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아우 하면 하나의 모음 소리고요. 오 같은 경우도 우 해서 2개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의 모음으로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vowel diphthongs라고 해요. 그리고 R controlled vowel에는 모음 다음에 단모음 A, E, I, O, U 다음에 R이 붙어서 R, star, car 이렇게 되는 R 소리가 붙는데 이 R 소리를 따로 하나의 소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AR 해서 R 해서 하나의 모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R이 모음 다음에 붙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R controlled vowels라고 하면서 하나의 모음으로 봐서 우리가 car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소리로 구성돼. 우리 cat 같은 경우는 크, 에, 치 해서 3개의 소리가 합쳐져서 cat이라는 단어를 이루는데 car, 자동차 같은 경우는 크, 을 이렇게 3개의 소리가 아니고요. 크, R 해서 2개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AR을 R 하는 것을 하나의 모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이들은 소리만 배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AI가 I 이렇게가 아니라 이건 사실 A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중 모음은 AI라는 글자의 조합이 A 소리가 난다는 거, A. 그런데 AI뿐만 아니라 AY도 A 소리가 나요. AI도 A, AY도 A.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또 우리가 앞에서 롱바울을 배울 때 모음 A가 매직이 파워 뾰로롱 했을 때 자기 알파벳 이름 소리를 내면서 A 소리가 나죠. 그래서 A라는 소리를 내는 게 이렇게 AI도 나고 AY도 나고 가끔은 매직 E 규칙을 받는 롱바울도 A 소리가 나요. AAA라는 소리 하나에 이렇게 글자로 표현되는 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어렵죠. 어른도 어려운데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 A가 팀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걸 팀 바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A가 이 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헤드 같은 경우는 에 소리도 나요. 이 A라는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E라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에 소리도 나고 다양한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치만 대표 소리로 E라고 배우는데 이 A도 E가 나고요. 이 E도 E가 나요. 언제 그러면 이 A를 쓰고 언제 E를 쓰나요? 규칙이 없어요. 우리가 seed라고 할 때는 SEED라고 쓰고요. 그쵸?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마다 그냥 스펠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만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또 매직 E 파워 뾰로롱 해서 알파벳 E가 매직 파워를 받으면 롱바울에서 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게 하나의 소리에 이렇게 여러 개의
스펠링도 있고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펠링 이 A가 이 소리도 나고 에 소리도 나고 또 다른 여러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래서 이중모음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한테 이걸 다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파닉스 스쿨 파닉스 교재에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그냥 가르쳐 주시면 돼요. OA하고 OW도 아우 소리가 나죠. 오 소리가 나죠. road 이렇게 오 소리가 나는 또 이중 모음들이고요. 알파벳 O도 매직이 파워를 받으면 오 소리가 나죠. 이렇게 O가 OA, OW 그리고 매직이 롱 바울의 오도 오 소리가 나니까 오 소리가 나는 스펠링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OI는 OE 소리가 나고 OY도 OE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파닉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렵죠. 그런데 OW가 우리가 파닉스 교재에 보면 O라고 배웠는데 OW가 로 할 때는 오 소리가 나지만 카우 할 때는 카우 소리가 나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로라고 배웠는데 루 대신에 크 쓰면 코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라고 우기면 그러게 영어는 참 어렵다. 로는 로인데 왜 카우는 카울까? 규칙이 없어. 그냥 사실은 이게 거의 암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냥 그렇게 읽게 돼. 로우를 보면 로우라고 읽고 라우라고 안 읽고 카우를 보면 카우라고 읽지 코라고 안 읽게 되는데 그건 너네가 기억해주면 좋고 사실 아이들한테 외워라고 하면 외운다는 건 사실 되게 좀 강제성도 느껴지고 아이들에게 뭔가 이제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그 단어 워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외우라는 말 잘 안 쓰고요. 기억해주면 좋겠어. 너희가 좀 더 신경 써서 기억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에 기억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영어를 많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저절로 이제 리딩과 듣기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영어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오가 붙어서요, 우 소리가 날 때가 있고요, 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규칙이 없어요. 크 할 때는 우를 짧게 우 소리가 나고요. 문 이렇게 할 때는 우가 긴 소리가 나요. room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 왜 똑같은 오가 두 개 왔는데 어떨 때는 우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우 소리가 나요? 그거는 그냥 있죠. 우리 장금이가 뭐라고 했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그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냥 북을 보고는 북! 짧게 읽고, 문을 보고는 문 길게 읽어요. 사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아이들, 특히 많이 들은 아이들은, 왜 문은 문이고, 북은 북일까라고 하면, 그냥 북은 북이고, 문은 문이지. 그렇게 들었으니까. 라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이다라는 경지에 다다르게 이제 듣기의 노출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파벳 U가 매직이 파워를 받았을 때 아까 U 소리도 난다고 했지만 우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소리의 스펠링도 여러 개가 날 수가 있어요. R, or 이렇게 모음 다음에 R이 붙었을 때는 R controlled vowel로 우리가 하나의 소리로 본다라는 것까지 이게 이제 우리의 스쿨 파닉스 4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male이라고 하는데, male, 이 AI일까, AY일까, AAA 소리가 나는데, 사실 이거는 외우는 방법밖에 없죠. AI도 A 소리가 나고요. AY도 A 소리가 나요. 소리의 규칙으로 따졌을 땐 사실 둘 다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단어를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메일에서 A 소리는 AI가 들어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닉스 교재에서 배우게 돼요. 스쿨 파닉스 4권에서. 근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강제로 외우게 시키지 마시고 그냥 많이 노출시킨다는 개념으로 눈으로 익혀줘. 눈으로 익혔다가 다음에 봤을 때
배우는데 또 한 번 더 배우고 한 번 더 배우고 10번 배우고 20번 눈으로 익히고 듣게 되면 저절로 익혀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스쿨 파닉스 사관이 스쿨 파닉스 사관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되셔야 되고요. day 같은 경우도 똑같이 male에서 male, a 소리가 났는데 day에서도 a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ai가 아니라 ay예요. day. 이거는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기억해줘, 얘들아. 좀 더 주의 깊게 기억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모음 배우는 거를 다 했는데요. 저에게 시간을 한 5분만 더 주시면 벌써 12시가 돼서 시간이 너무 금방 갔는데요. 5분만 더 주시면 제가 이제 이중자음. 자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음은 21개의 글자가 24개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법 1:1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라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파닉스 1권, 스쿨 파닉스 1권에서 사실은 제대로 자음을 배웠다면 사실은 자음은 정말 많이 끝낸 부분이지만 요 3권에 있는 이중 자음 부분에서 요 다이그래프스 라고 불리는 요 자음 2개가 같이 묶여서 나는 소리인데 블렌드라고 하는 거 블르, 클르, 크르, 티르라는 블렌드들은요, 사실은 각각의 소리를 그대로 내주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중에서도 우리가 바울 블렌드가 말고 컨소넌트, 자음 블렌드 말고요. 자음의 다이그래프스라고 불리는 자음 2개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것들만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음, 이중 자음 중에서는 블렌드라고 불리는 브르, 크르, 티르, 스크, 스무 이런 자음 2개가 나란히 오는 한글은 절대 자음 2개가 나란히 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우리 쌍받침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밑에 받침 갑 같은 경우에는 비읍, 시옷이 붙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값스라고 읽지 않죠. 갑이라고 해서 우리가 글자 표현은 비읍, 시옷이 같이 붙어 있지만 소리는 갑이라고 해서 하나, 비읍 소리만 내요. 쓰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한글은 자음 2개가 같이 오는 글자가 절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자음 2개, 자음 3개가 나란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르, 크르, 스무, 스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대로 자기 소리를 내는 것들을 우리가 블렌드라고 하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 왜냐면 그냥 자음 소리 그대로 내주면 되니까. 어려운 건 뭐다? 자음 2개가 나란히 왔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이그래프스라고 하는데 이것만 애들에게 딱 가르쳐주면 돼요. 그럼 자음 끝. 자, 그게 뭐냐면 원래는 애는 는 소리가 나는데 끝에서는 소리가 나죠. 자, 크라고 해야 되는데 크가 아니라 크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가 다르게 나. 크. 그리고 그가 아니라 소리가 나. 요거 알려줘야겠죠. 하고 이거는 단어의 엔딩 사운드로 나오는 다이그래프스고요. 자, 앞에나 뒤에 둘 다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CH는 원래는 크흐 해야 되는데 크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 소리가 나. 요거 알려줘야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SH도 흐가 아니고 라는 소리가 나. 그리고 치흐가 아니라 뜨 아니면 라는 새로운 소리가 나. 그런데 이 컨소넌트에서 다이그래프스는요. 앞에서 이런 소리가 특히나 이 새로운 소리를 배우는 것 플러스 한글에 없는 소리를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사실은 라는 소리도 우리나라 쉬나 이런 거랑 좀 다르죠. 쉬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쉬하고 또 좀 약간 달라요. TH 발음, 번데기 발음
뜨나 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소리, 자음 두 개가 붙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가 나는 것 플러스 한국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PH도 우리 F 발음 F가 난다는 것, 그리고 WH는 W 발음이 난다는 것,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배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권, 3권, 4권, 이제 1권 파닉스, 우리 알파벳 음가 배우는 거는 어느 교재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1권은 생략했고요. 2권, 3권, 4권에 와우, 모음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모음을 아이들이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모음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뒤에 자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부분, consonant digraphs 부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스쿨파닉스 교재가 4권으로 돼 있고 모음이 더 중점적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쿨파닉스의 차별성. 두 번째는 이 단형 앱입니다. 스마트파닉스도 앱이 있는데요. 스쿨파닉스 앱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공부방 운영하시거나 뭐 학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숙제로 이 앱을 사용하게 도와주시면 아이들 앱에서 하는 게임이나 앱에서 시키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핸드폰만 손에 쥐어주면 알아서 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영어를 배우기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나 파닉스 중에서도 파닉스 관련된 앱 중에서도 저는 스쿨파닉스 앱은 넘버 원이라고 생각해요. 탑 오브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스쿨파닉스 교재를 쓰실 때 이 앱은 꼭 사용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같이 앱으로 병행하면 선생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정말 외국에서 어렸을 때 살다 온 네이티브 발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사실 저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나의 엉터리 발음을 아이들 배울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은 가이드를 해주시지만 아이들이 앱을 통해서 원어민의 정확한 발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앱은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쿨파닉스의 차별성 세 번째는요, 북인북 리더스예요.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제가 롱바울을 가르칠 때 문장 안에서 아이들이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파닉스를 교재에서 배울 때는 애들이 되게 잘해요. 왜냐면 워드 패밀리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cap, map, tap 다 읽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단어 하나 뚝 띄어서 이렇게 스토리 안에 문장 안에 스토리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아이들이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파닉스 교재와 함께 이런 리더스, 문장에 있는 리더스 이렇게 문장 안에 읽기 훈련이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 파닉스는 사실은 기존의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없었을 때는 그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너무 좋은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은 딱 완벽한 구성이 됐는데 사실은 스마트 파닉스 리더스가 또 이제 책 권수가 여러 원이고 가격적인 부담도 사실 살짝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상황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스쿨파닉스의 교재 안에 무료로 들어가 있는 이 리더스 교재가 대박이거든요. 너무 우선은 일러스트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요. 스토리도 정말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앱 안에서 이 리더스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듣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배운 파닉스 규칙을 문장에서 이렇게 그 읽기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앱으로 구현이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또 너무너무 좋은 게 이게 다 권수 안에 다 재밌는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정말 대박이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하고 스토리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선생님들 우리 퓨처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교재들을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서 플레이리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스틱 퍼피츠 같은 자료들을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해보는 그런 액티비티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되게 애들 좋아하거든요. 교육자료실에 무료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북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너무 좋은 게 스토리를 아이들이 이렇게 잘라서 스토리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이들이 스트립으로 잘라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책조차도 좀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무료로 다운받으신 이 자료에
스트립 형태로 돼 있어서 이거 잘라가지고 딱 스테이플러로 묶으면 정말 이렇게 조그만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디하게 어디 들고 다니면서 읽기 연습할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숙제로 내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교육 자료실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또 하나의 스쿨파닉스의 장점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제가 진짜 천천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았으나 저희가 1시간이라는 시간 제약이 제가 조금 넘었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에게 파닉스에 관련된 좀 핵심 내용, 특히 스쿨파닉스, 우리 교재의 스쿨파닉스를 네 핵심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네 그래요. 맞아. 액티비티나 웹사이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1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네, 다 전달해드리기가 어려웠던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에게 좀 오늘은 교재의 핵심과 교재, 특히 이제 우리가 모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딱 포인트를 집어서, 네, 가르쳐야 되는지,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또 혹시 도움이 되시는 분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뭐 질문 중에 꼭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되는 질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네, 그룹 수업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네네. 아이들 그룹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사실은 액티비티보다 이제, 사실 액티비티도 중요한데, 제가 요즘에 오늘 수업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공부방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아까 그래서 그 PPT들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PPT를 만드시면 사실은 줌으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실 때 아이들하고 액티비티 같은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어떤 액티비티보다도 사실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음소는 44개라고 하는데 46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50 몇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나 어떤 기관마다 달라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44개로 많이 44개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다 학자나 어떤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9학년도 파닉스 과정, 빨리라도 하고 가야 정확하게 리딩이 되기 때문에 읽기 독립을 위해서는 고학년은 무엇보다도 네, 빨리 하셔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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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네, 저희 스쿨 파닉스 교재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여러분에게 세미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네, 세미나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뭐 늦게라도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룹 수업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애들은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두세 명, 뭐 서너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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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어, PPT 자료는, 제가 그게 있어서 한번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이게 PPT가 네,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아닌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제가 필요한 거 드릴 수 있는 부분 정리해서 네,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개월이라고 딱 이게 자를 수는 없는 게요. 사실 연령이나 아이들의 학습 수준, 뭐 학습력 이거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6개월 과정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파닉스가 주 또 몇 회 수업이냐, 또 아이들의 연령이 뭐 6세, 7세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학습력도 또 다르잖아요. 이게 파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디코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수리력이나 논리력이 또 이렇게 언어감이 뛰어난 아이보다는 또 약간 논리력이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또 파닉스는 더 빨리 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 한 권에 사실은 한 달씩 잡으셔도 사실은 좀 주 횟수가 뭐 주 3회는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2회 수업이냐, 2회 수업이냐, 3회 수업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짜시면 되는데 아마 저희가 레슨 플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저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로 티처스 킷으로 다 제공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과정을 내가 가르친 아이들 상황에 맞게 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PPT 자료는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 한해서 뭐 제가 어떻게 드릴지 한번 여기 스태프분들이랑 네, 의논해 볼게요. 네. 네, 이름하고 그 소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벳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글자 모양을 보여주고 대문자, 소문자 글자 모양을 보여주고 알파벳 이름은 A야, A.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라고 낸다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은진님.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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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파닉스 가르치실 때 뭐 헷갈리셨던 부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 네. 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름하고 그 소리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이름을 하는 노래가 있어요. A, B, C, D, E, F, G 이렇게 이름 배우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 음가 배우는 에, B, K, D 이렇게 음가 배우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송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요. A is apple, apple 이렇게 부르는 노래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운스 페트롤 ABC라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알파벳 음가 가르칠 때 제일 유용하게 쓰는 유튜브가 바운스 페트롤 ABC라는 게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이름도 알려주고 음가도 알려주고 그 음가 대문자 소문자와 그 다음에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어휘까지 많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사실 제가 항상 파닉스 강의할 때 요 1권을 할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제 세미나 많이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은 좀 모음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느라고 오늘 세미나 진행했는데 1권을 배울 때 이 바운스 패트롤 ABC라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름하고 소리를 아이들 헷갈리지 않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바운스 패트롤 ABC 또는
지금 파닉스 송이라고 치시면요. 뭐 A is apple, apple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B is ball, ball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쉬워서 네. 또 다음에 제가 뭐 파닉스들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또 세미나 잘 준비해서 올게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질문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 이제 마쳐도 될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마치고요. 저희 다음 때 또 다른 세미나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종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